안녕하십니까, 김영윤TV입니다. 4월 12일이고요. 이제 총선이 끝나고 전국의 어지러움을 하나씩 정리해 풀어나가야 하는 판에 무슨 참새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대고 있어 답답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요, 대통령 참모에 김한길이 거론되는 걸 보면서 아직도 민심을 못 읽은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정치 중진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김한길은 아니죠. 김한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니냐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김한길이 거론되는 순간 좌파들의 또 먹잇감을 하나 투척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드시 거론이 되면서 또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좀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뭐든 연좌제다면서 남편과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 남편과 엮지 말라, 뭐 조국 같은 경우도 재판장에서 내 자식과 본인을 엮지 말라, 가정에 소홀했다 등등 아내와 본인을 엮지 말라 연좌제를 외치면서 이게 뭐 선택적 지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뭔 아킬레스 건도 아닌데 김건희 여사를 주구장창 괴롭히면서 묶어서 공격을 하죠. 김한길이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김한길이 거론되는 순간 김건희 여사가 또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강하지만 유연한 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국의 기조를 바꾼다고 했으나 대통령은 윤석열이죠. 그러니 주변에 괜찮은 참모진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본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문구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달라진 한국 사회다. 권위주의에 대한 분노가 이념, 도덕을 다 삼켰다. 총선 후 당선인들은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20년 정치한 듯한 잡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이준석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후한무치한 행동은 삼가하라. 승호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오도방정 제대로 떨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중에 조금 포인트, 그러니까 조금 제 마음을 끌었던 내용은요, 이준석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당선 무효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면서 조금 이제 빨리 멘탈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왜 이럴까, 대구시장 홍준표 의원, 이 두 조합이 굉장히 지금 현재 보수들 지금 총선의 그 패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보수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불을 지르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준석이 건방지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진에 대한 새로운 물갈이에 화끈하게 홍준표 대구시장도 아니고 홍준표를 총리로, 여기에 홍준표는 이준석 괜찮은 정치인이다 이러고 궁짝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한 그 자리에 후임으로 대구시장인 홍준표 제안을 합니다. 답답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할할 것 없이 숨어 시간만 보내면 뭉개는 것이다. 그러면서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총리 인선을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도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 마지막 끝부분에 한 말은 맞는데요. 네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건방스럽게 할 말은 아니다는 것. 마이너스 3선에 겨우 금배지 달고 들어 앉아서 건방지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이래라 저래라 혼수 두고 있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 국민이 뽑은 국민의 선택의 대통령을 두고 문배알이 꼬였는지
한시도 쉬지 않고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죠. 그런 인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한없이 외면을 받고 있다.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허위 학력 기재뿐만 아니라 다른 게 하나 들어왔는데요. 함께 총선에 뛰었던 후보 중에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요. 이준석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보니까요. 그 공영훈의 아들의 증여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영린을 건드린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도 불법적인 건 없었고 의혹이 있을 뿐 증여세도 제대로 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 부분이지 이제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는 잘못된 거죠. 그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유포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전식으로 그냥 그 윤석열 커피 같은 식으로 이준석이 했다. 이게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공영훈 후보의 딸이 전세 끼고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채널A가 화면을 빵빵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는데요. 제 딸은 한 번도 전세를 낀 채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실거주 목적 이외 주택 투자를 한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을 검증 없이 보도한 채널A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제 공영훈 후보의 딸과 아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이준석이 그냥 그런 제보를 받았다더라. 이준석이 정치판에 굴러먹으면서 최측근의 말을 빌려. 근데 그 측근이 누군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딸의 주택 소유에 대해서 영끌이니 갭투자니 이러면서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준석도 고발을 진행한 겁니다. 민주당의 경기도당은요.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40% 대 20%의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무분별한 네거티브전을 펼친 이준석도 고발했습니다. 이거는 공영훈 후보가 고발한 건 채널A인데 경기도당에서 이제 이준석을 상대로 고발을 했죠. 고발에 적시된 혐의는요. 선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영훈 후보의 딸은 현재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고 제3자의 임대를 놓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준석은 그 영끌, 갭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약간 부도덕한 행위를 이제 거기다가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요런 것 때문에 공영훈 후보 측에서는 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됐다. 선거 막판에 이준석의 페이스북에는요, 공영훈 후보의 부동산 내용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갑자기 딸의 아파트까지 나오면서 이 공영훈 후보는 무분별한 네거티브 당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제 가족의 신상까지 털리는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이준석이 공영훈 딸이 현대글로비스 취업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의혹을 제기했다. 본인이 그거를 제보를 받았는데 재직 중이냐 이러면서 SNS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근데 그거를 읽기만 읽으면요.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준석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잘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슬래시 경제학 졸업. 학사 졸업. 어떤 게 학사 졸업인데? 졸업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는데 그런데 쓸 말을 바꿨죠. 슬래시가 그리고인데 경제학에 대해서는 복수 전공이라 한 적이 없다. 복합 전공이라 했다. 또 뻥을 쳤고 복합 전공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내는데 즐겨하는 이준석이죠. 이준석의 페이스북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영훈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복수의 제보자가 공영훈 후보의 딸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고 현대자동차와 오너가 29.35%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하고 재직 중이라는 제보가 왔다. 이렇게만 봐도 현대자동차를 내세운 공영훈 후보, 삼성반도체를 내세운 한정민 후보, 이준석이 현대자동차와 오너가 이러면서 몰이를 해가면 그냥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아, 공영훈 아빠 찬스, 딸의 취업,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죠. 공 후보자가 늘 해명하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진 자녀가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이 법에는 문제 없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꼬입니다. 경우는 조금씩 달라도 신한은행과 KT, 네이버, 두산중공업, 농협 등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이 다른 그 후보자들의,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니도 그렇지 라고 엮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머리 써서 못된 짓을 한 거죠. 저는 사실관계만 우선 확인하고 싶다.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그냥 제보만 받은 가짜뉴스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본인의 SNS에 퍼뜨리도록 올렸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네거티브 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수의 제보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준석 뭐 이런 식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급한 네거티브. 공영훈 후보와 이준석은 40%대에서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완벽한 승이었던 그 지역구에서 이런 네거티브 전으로 인해서 뒤집어졌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자동차 재직 당시에 엔진 결함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그러니까 의혹만 제거하는 거죠. 이런 저급한 네거티브에 참다 못해서 공영훈 전 후보가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지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요. 민주당, 경기도당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화재 당선자 이준석 12년 정치 낭인 생활을 접고 13년 차에 드디어 국회에 입성해서는 뭐든 열심히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전문성 없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독서를 내뱉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저분한 네거티브 전후로 당선 무효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선관위의 고발로 허위학력 기재건으로 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